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각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망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아주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지옥 보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좀 보셨나요? 제가 2부까지만 보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이현웅 아나운서 보고 저를 보니 지옥을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이 저는 드라마를 2부까지 봐보지 봤어요. 못했고 예. 웹툰 원작을 좀 보고 왔는데 굉장히 네.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네. 어쨌든 간 이 웹툰 원작을 한 이 드라마 지옥이 계속해서 좀 순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때 미국 애니메이션 아케인에 밀리면서 2위로 잠시 내려오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제 다시 또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지금은 2위와 꽤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외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다 2부까지 봤는데 네. 그 오징어 게임은 이제 다 봤고 네네. 느낌이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좀 색깔도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핑크색도 들어가고 초록색도 많이 들어가고 네. 뭐 그러면서 이 게임이라는 걸 소재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물론 그 내용은 들어가 보면 심오하지만 네.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극인 반면에 이 지옥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좀 어둡고 뭐 삶과 죽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간의 이성 비이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게 또 흥행 그 순위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뭐 걱정 아닌 걱정도 있었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또 들어가 보면 이게 국적이나 뭐 인종 같은 거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통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떨어지고 네. 보려니까 약간 좀 무섭죠? 네, 예, 무서워가지고 오늘 가서 해 있을 때 다시 좀 끝까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옥과 관련된 주식 종목들에게도 또 관심을 기울이셨네요. 예, 안 그래도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눌 때도 예. 이 주식 관련해서 뭐 또 힘을 받을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온다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옥 관련주가 천국에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오후장 들면서요. 네. 급격한 반전을 맞아서 네.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또 아마 어제 또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또 다 아시는구나. 대단하시다. 근데 정말 약간 뭐 지옥 같은 소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지옥 비슷한 소식은 넷플릭스가 또 돈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게 참 이야기할 게 많은 소식인데 네. 지옥이 공개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지난 네. 18일부터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는 공지를 넷플릭스 측에서 내놨습니다. 기존 가장 저렴한 그 9,500원짜리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네. 가장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라던가 프리미엄 4명이서 함께 이용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죠. 그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경우는 각각 12.5%, 17.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지금 당장 적용이 되고요. 기존 가입자들도 돌아오는 결제 일부터 이 인상된 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이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게요.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망 사용료 부담 문제 논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인상을 하고 보면 사실상 이 망 부담료를 망 사용료를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화면이 잘 보이고 그렇죠. 거기에 프리미엄이 따라서. 요금제도 네.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좀 비싼 요금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혼자 살아서 4명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4명 아니어도 화질 좋게 보려면 그 4명짜리를 또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건 마치고 저 위에 올라가서 따로 방송 아닐 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흥분하면 안 되니까. 넷플릭스는 뭐라 그럽니까?
이 넷플릭스 측은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가격을 네.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을 때 네. 그 수익 대부분이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 쪽이 가져갔다라는 얘기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궁색하다.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ITN에서 연홍 아나운서를 넷플릭스로 좀 파견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도 상의 한번 좀 해볼게요. 따지고 올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 소식입니다. 네, 주간 위험도 평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어제 이제 방대본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위험도 평가를 공개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보통에서 이제 매우 높음까지 올랐고요. 비수도권도 매우 낮음에서 중간, 전국 기준도 낮음에서 높음으로 각 2단계씩 올랐습니다. 네, 이게 위중증 환자 수를 반영한 거죠. 맞습니다. 뭐 위험도 평가는 주간 위중증 환자 수라던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네. 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이 17개 그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정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루하루 좀 그 지표들이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번에 뭐 이렇게 좀 위험도 평가가 높게 나오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상 회복을 하면서 뭐 조금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추가 접종 간격을 좀 줄여서 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에는 이제 6개월이던 추가 접종 간격을 60대는 4개월, 50대는 5개월로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성인들 있죠. 18세부터 49세까지 그 성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필요성이 나오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발표가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뭐든 이렇게 좀 잘 돼야 사람들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는데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도리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아마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소식 가장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제 열렸던 한 포럼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설을 위해서 이 연단에 섰는데 네. 원고를 보여주는 모니터라고 하죠. 이제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약 1분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여서 이전에 왜 도리도리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여권 관계자와 또 지지자들은 그런 뭐 원고가 없으면 연설도 못하냐 이런 비판을 좀 주로 했는데요. 네.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남자 박근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질문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까먹으면서 잊어버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좀 비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뭐 할 말이 있겠죠. 네, 윤 후보 측에서는 그냥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진행자들이 무언가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억지 비판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진행 측의 안내를 기다리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뭐 안 나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진행 측에서도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가 아하. 나중에는 이제 프롬프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네. 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언지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그 마음은 아마 본인만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원고가 없으면 내가 네.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기다린 것인지 그거는 사실 주변에서 평가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네. 저 제작진 마음이 정말 많이 탔겠다. 우리는 이게- 여기 제작진하고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이게 생각했어요. 또 주최 측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색을 지닌다고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작진 마음도 좀 잘 달래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네. 이게 지난 그 목요일에 수능 시험 치러졌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보던 중에 이 감독관이 선택 과목부터 풀어야 한다라고 한 수험생에게 지시를 하면서 강제로 시험지를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상 아니거든요. 규정상 그런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감독관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나중에 시인을 했고 사과 전화까지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구제책 혹은 감독관에 대한 어떤 처벌 같은 것들이 좀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라서 누리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짜 그 되게 많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네. 아이고 참이 또 구제책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사실 이 그러게.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 일 때문에 재수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가기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요. 뭐 안타깝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이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그런데 이현웅 아나운서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